한민족 정신문화의 뿌리 유교. 성균관은 한국 유교의 본향이다. 지금도 유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 안에 담긴 정신문화를 성장시키는 구심점이 성균관이다. 600년 넘는 세월 교육의 현장으로 굳건히 자리해온 성균관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으로서의 유교. 유교가 세상의 중심에 서는 그날을 위해 성균관이 그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성균관이요? 그 학자들 연구하던 곳 어디 있는지 아냐고요? 아니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가장 먼저 이제 유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라가 최초로 세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대학교 같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균관이요? 네, 거기. 갑자기 교육기관이었죠. 조선시대였냐, 성균관이? 조선이었을걸?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었죠. 네. 지금의 학교 같은 서당?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기관, 대학기관, 수학기관.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선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학문 연구하고 이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성균관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좀? 잘 모르는데요. 그럼 혹시 성균관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성균관이 옛날 학사들 뭐라고 표현해요? 학사들 집회장? 학문 연구하는 거? 성균관이 저 명륜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균관 저기 유교 학자들이 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뭐 모여서 제사 지내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모르겠다. 옛날 얘기는 내가.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저 대학로 쪽에서 본 것 같은데. 아, 명륜동에 있어요. 옛날 지금 해화동이라 그러나 옛날 명륜동이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성균관은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에서 유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로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이 유학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외국에서 오히려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 동네가 명륜동인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명륜당이라는 건물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명륜당은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윤리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미래에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성균관이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다. 고려의 국립대학 국자감이 성균감이 됐다가 다시 성균관이라 이름 붙여진 것이다. 바로 그 고려시대 성균관은 개성이 있었고 지금은 고려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균관이 지금의 자리에 세워진 것은 조선 태조 7년인 1398년 7월. 6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다. 그 긴 세월 성균관은 한국 유학의 본향으로 굳게 뿌리를 내려왔고 지금도 그 위상엔 변함이 없다.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인 동시에 사당이란 것으로 1년에 2번 성인과 성현들의 학문을 기리는 석전대제를 연다. 이는 유교의 교육 철학에서 유래하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교육은 스승을 닮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과 성현들 위패를 사당에 모셔놓고 정기적으로 제를 올리는 제례가 열리는 것이다. 유교 이념에 따라 세운 학교라면 향교든 사원이든 모두 사당과 강학 공간이 공존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평소 굳게 닫혀있던 신산문과 대성전문이 활짝 열리는 석전대제. 성균관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유교 사상을 함께 공유하자고 손 내밀고 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자신보다 더 어른이신 분들한테 자리도 양보하시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저희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전통 유교 의식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금 되새겨보고 후대로 전달시키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되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문화, 우리 지금 이렇게 지켜져 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그냥 마음에 항상 이렇게 저 밑바닥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또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이런 거를 좀 표현하진 않더라도요 가슴속에는 이렇게 다 새겨두고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석전이 뭔지 성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매 분기마다 진행되는 어떤 일들을 잘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에게 이런 광경이나 취지를 소개해 준다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좀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데도 많이 와서 좀 예절 같은 거를 좀 배워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교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일찍부터 유교의 교육 기능을 담당해온 성균관의 교육 철학은 현재 전국의 232개 향교에서 실현되고 있다. 전국의 향교들은 크고 작음이나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유 교육과 예절 교육을 기본으로 붓글씨며 한자 교육을 통해 유교의 근본 철학을 가르친다. 인성교육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밥상 예절 교육을 통해 21세기 선비 양성에 앞장서는 곳. 그 구심점 역시 성균관이다. 저도 이 전국 향교에서 많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향교는 오늘날 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각 향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은 유교 사상과 정신입니다. 이 향교 교육의 중심에는 성균관이 있습니다. 향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균관 내부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비교육원, 또 한림원, 석전교육원 등에서 이 사회인을 상대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서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들, 또 서원 스테이 이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유교에서 일찍부터 교육 제도가 발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한 공자와 삼천 제자. 이는 기원전 5세기 공자가 중국 곡부에 세운 세계 최초의 사립학교를 거쳐간 제자 3,000명에서 유래한다. 중국이 공자학원이란 이름으로 중국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공자의 교육 철학에 뿌리를 둔 것이다. 유학교육기관의 강학 공간이 바로 명륜당이니 각 향교의 명륜당은 조선시대 공자학원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오래전 마을 중심의 향교는 배움을 청하는 어린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고 지금도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의 향교가 각 지역의 유림들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듯이 청소년 인성교육 못지않게 성인 대상 교육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논어에 학이 시습지 불역 여로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대목이 실현되는 곳. 유교의 인과 예를 실현하는 향교들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예, 모든 우리 국민이 인의예절을 지켜가지고 좀 법과 질서 이런 면에서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향교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온 각 지역의 서원. 서원은 성현과 향현을 지향하는 사후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사제를 갖춘 교육기관이다. 성균관이 국립대학이고 향교가 국립지방학교라면 서원은 사립지방학교인 것. 유교 이념에 입각한 교육기관인 서원 역시 유교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유학자 안향을 배양하기 위해 삼유를 설립한 후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서원 역시 성균관의 교육 기능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축으로 자리해온 것. 이렇듯 성균관은 한국 유교의 본향으로 굳건히 자리해왔다. 성균관의 강학 공간인 명륜당 좌우의 동제와 서제는 조선시대 유생들의 기숙사였다. 성적이 나쁘면 돌 위에 올라가 스스로 휘초리를 때렸던 성균관 유생들. 그들은 매사 스스로 엄격했고 그 정신은 지금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 성균관의 동제와 서제에 기숙하는 학생들을 유생이라고 합니다. 유생들의 하루 일과는 매우 엄격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전을 외웁니다. 근성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죠. 경전 공부는 그 내용이 주로 사서오경입니다. 대학에서 비롯해서 논어, 맹자, 중용, 시경 등등으로 이어집니다. 그 공부한 내용은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요. 그 시험의 결과가 국가에까지 보고가 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성균관 유생들은 장래를 책임질 인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엄격히 이 생활을 했습니다. 인재 양성의 유람 성균관은 일제의 침략으로 탄압을 받았지만 유림들의 힘으로 다시 부활했다. 조선의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 그는 성균관의 유학 정신을 토대로 현대식 대학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1945년 9월 25일 정식으로 설립된 성균관 대학. 전통 성균관에선 근대식 교육을 전담하기 힘들다는 판단의 결실이었고 그렇게 설립된 성균관 대학은 시대에 맞춰 발전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성균관 하면 먼저 떠올리는 성균관 대학교는 결국 유교 정신을 토대로 세워진 대학이고 지금도 유교 정신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초대 총장으로 설립할 때 본래 그 성균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유림의 600년 역사에 그 대를 이어가는 대학교 명칭을 성균관이라고 본래 취지는 그랬습니다. 김구 선생님이나 같이 다 여기도 저 뒤에서도 보다시피 창립 설립할 당시에 같이 앉아 계시는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나라 국립대학에 본래 초안을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여의치 못해갖고 일개 이제 사립학교처럼 저렇게 돼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 대학이라는 성균관 대학에는 유림에 대한 우리나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역사적인 교육 방법이라든지 또 선비에 대한 우리나라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이제 요즘 와서 좀 많이 희석이 많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찾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성균관과 성균관 대학교는 분리돼 있지만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성균관을 찾는 발걸음은 부쩍 늘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유교 정신. 특히 유교가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수시로 성균관을 찾는다. 성균관은 열린 공간으로 이들을 맞으며 유교 정신이 더 넓은 세상으로 확산되길 소망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기를 이 성균관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유학에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성균관은 고구려의 태학에서 비롯된 전통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위치한 지도 6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성균관의 전통을 오늘날 성균관대학에서 개성했습니다. 당연히 유학대학이 성균관대학의 수석대학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이 동제에서 기거를 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현재생이라고 해서 이 장학생들은 따로 모여서 고전 읽기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학은 2500년 동안 인류 사회의 문명을 밝히는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잠깐 서구 문화에 밀려서 조금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다시 오늘날 현대 문명의 위기 극복 이론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균관의 역할은 크게 주목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치르던 비천당. 주자가 말한 큰 도를 밝힌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비천당은 분명 성균관의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길목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호를 올려다보는 공간이기도 하다.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는 분리되어 있지만 분명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전통을 계승한 대학이 바로 성균관대학교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은 600년 전통의 성균관, 그 유교 교육의 학문적 토대를 이어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학대학의 장학기구 양현제. 양현제는 고려 예종 때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기구 양현고에서 시작됐는데 지금도 인재 양성의 중심으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그래서 양현제생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양현제라는 것이 애초에 그 말 뜻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현인이 될 그 제목들을 기르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언젠가 저도 선성들의 뜻을 따라서 유학을 꼭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현제생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그 조선시대 때부터 유명한 그 학자들이 다 거쳐간 곳입니다. 특히 유명하신 그 우리 집회에 나오시는 그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태계 선생님, 일곱 선생님이 다 거쳐가신 곳이고, 또 저희도 그분들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같은 양현제생으로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더 그분들의 길을 받아서 저희 또한 그 후학들에게 그 정신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유학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쇠퇴해가는 양상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수도사적으로 이걸 계승해 나가는 그런 계승자적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거의 아무런 지원도 없이 고사해가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현제 이론으로서 함께 사설을 공부하고 또한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균관 정신. 그 맥을 이어받은 유학대학 학생들은 유교 사상 실천의 선두에 서 있다. 자발적으로 학회를 만들어 유학 경전을 읽고 이 시대에 필요한 유학 정신을 고민하는 것. 또한 유학에 대한 오해를 불신시키고 유학이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르다고 진짜는 이르게 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이전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약간 오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부장적인 문화라든가 뭐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조선시대에도 유교 경전 다 열심히 읽은 사람들인데 뭐 정치적으로 항상 뭐 이렇게 당쟁 일으키고 이런 거 했던 것들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유학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라든가 비판의 화살이 돌아오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개개인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비단 그 모든 거를 다 뭐 유학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하는 거는 요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공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섣불리 생각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공부하면 할수록 많이 들어요. 2500년 동안 내려오고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는 조선시대부터니까 조선시대 이래로 60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유교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를 해오고 발전을 해왔던 것처럼요. 지금은 사람들이 유학은 상당히 도태되어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유학을 직접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그거를 우리가 왜 열세에 놓이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단점은 축소시키고 장점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단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다. 유학대학원에선 나이 지긋한 사회 저명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유학 공부에 열심인 것. 20대 청년부터 환갑이 넘은 CEO까지 그들은 유학의 그늘 아래서 함께 희망을 찾고 보다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의 힘인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돈을 많이 벌어봤고 뭐 출세도 해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논어를 찾고 다시 동양 고전을 강의를 막 들으러 일부러 다니고 그런 강의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마음에 느끼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를 보면 저는 사람들 내면에는 그 가치 유학의 가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 뭐 돈을 쫓는 뭐 권력을 쫓는 이런 가치 말고 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를 지향하는 가치지향적인 그런 속성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유교가 흡입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균관의 울타리에 들어서면 유학은 생활이 된다. 전공은 제각각 달라도 그 모든 교육의 토대에 유학이 함께하는 것. 사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유교 이념 아래 세워진 대학이니 현대 교육의 전당이라 해도 그 뿌리는 유학이고 그 토대 아래 유학 정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균관대학이 성균관을 이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이해지가 교시이고 수기지인이 건학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는 내용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균관도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국의 향교와 함께 이 인성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균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을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이 정신적으로 외로워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안식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 때 유학은 오늘날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2500년 전 공자가 창시한 유교. 그 사상은 일찍부터 한민족 정신의 뿌리로 자리해왔고 그 중심엔 성균관이 있었다. 한국 유교의 본향 성균관. 성균관은 유교 정신 실천의 현장이다.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희망으로 부각된 유교. 성균관은 그 유교를 지켜왔고 진화시키고 있다. 21세기 시대정신의 주체 유교. 지금 성균관이 그 문을 열어 우리를 맞고 있다.